선생님 첫 번째 프린트에서 정규 분포의 특성 부분 보라고 하셨고,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의 개념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에서 귀물가설과 대립가설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하고, 주제를 주면 연가설이나 대립가설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 통계 방법 알아야 된다고 했고, 유의 수준과 검정력, 이거 예시 주면 이게 어떤 오류인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시를 주고 이게 뭔지 어떤 오류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의 의미와 검정력의 의미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 P값,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했고, 퀴즈에서 원래 다른 문제는 안 나온다고 했었지만 이거 신뢰 구간 설정하는 거,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프린트에서 연구 질문 주면 이게 어떤 통계 방법을 쓴 건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프린터 앞에 이거 연구 질문 있는 거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연구 질문을 주면 어떤 통계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을 위한 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고, 피셔의 정확 검정을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마다 이 연구 결과 제시하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 표 해석하는 거 알아야 된다고 했고, 표에 빈칸을 채워 넣는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SPSS 돌리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숫자 적는 거는 나오지 않고, 여기에 값들을 주고 뭐 유의값 요렇게 주고 이게 뭐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 이런 거 해석하는 거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표 빈칸은 뭐 이런 부분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여기 뭐가 들어갈지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쓴 거고요. 그리고 이거 논문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표를 주고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SPSS 통계 돌리는 건 안 나오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신 거 있죠. 이거 결과 해석하는 거. 이런 부분, 검정 결과를 주고 이거 해석하는 거를 시험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맥레마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주고 테스트를 2번 거쳐서 같은 사람에게 실시하는 게 뭐냐? 이건 빈도표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테스트를 처음 해서 나온 결과, 2번째에서 나온 결과가 얼마나 유의한지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테이블을 주면 이게 뭐 어떤 통계 방법을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표를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 결정 요인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고 이런 교수님이 달아놓은 여기 해석 방법 요런 거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표본 크기 산정 부분은 아예 이제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이 표본 크기 결정 요인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나오는 거 없고요.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구 질문을 주면 어떤 통계 방법을 써야 되는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T 검정에서는 자료의 유형, 그 다음에 가정, 이런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고 이 자료의 유형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규성 검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기준은 뭔지 알아야 된다고 했고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규성 검정 결과를 주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해석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연구 결과 표를 제시하면 이렇게 여기에는 뭐 이거는 t-테스트 값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이런데 그다음에 이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거 괄호가 비어져서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PSS를 돌리는 건 안 나오고 프로그램 돌리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값을 물어보기는 힘들 것 같고 여기에 괄호 뭐 여기에 괄호 이런 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뭐 어떤 값이 유의한지 이런 해석하는 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주면 교수님이 코멘트 달아주신 대로 이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니트 U 테스트를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연구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괄호 이런 부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어드 t-테스트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 요런 거 짝지어진 두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하기 위해서 쓴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정규 분포할 때는 페어드 t-테스트를 쓰지만 정규 분포 안 할 때는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쓴다. 이제 이런 부분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 부분 쫙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연구 결과 이렇게 표로 제시해주면 어떤 값이 유의하다 뭐 이런 해석 그다음에 이거 괄호 이거는 뭐 t 분포로 이용한 결과니까 뭐 여기 t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마이너스 sd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괄호에 넣는 문제 그리고 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수님이 달아주신 코멘트 같은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도 이걸 언제 쓰는지 그 다음에 결과 해석하는 거 이런 표에 들어가는 뭐가 이렇게 괄호 쳐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표를 해석하는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 해석한 이렇게 SPSS 돌리고 나서 해석하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G파워를 이용한 표본 크기 산정은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에서도 앞에 연구 질문 보고 이거는 어떤 걸 써야 된다. 이것은 독립 변수가 그레이드 1, 2, 3 3개고 종속 변수가 이게 금식 일수나 사용 일수, 항생제 사용 일수 같은 이제 연속형 변수니까 아노바를 써야 된다. 이 연구 질문 보고 어떤 통계 방법을 써야 되는지 네, 그런 거 나온다고 했고 T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유형과 가정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빨간 색깔로 해놓은 건 제가 해놓은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말씀 없으셨고 여기 F 통계량 알아야 되는데 뭐 직접 통계를 돌리는 거는 안 나온다고 했고 이 검정 절차를 이해하고 이것을 검정 절차를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 절차와 사후 검정 알아야 되는데 아까 앞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 이 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독립성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쓰고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쓰고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 쓴다. 이거를 알아야 되고 사후 검정에 대해서도 등분산 할 때는 요런 거 쓴다. 등분산 안 할 때는 요런 거 쓴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구 결과 이렇게 표로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아노바는 F 검정을 쓰기 때문에 여기 F 값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사후 검정한 쉐페나 다른 거 여기 요런 거 사후 검정한 거 요런 거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SS 돌리는 거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교수님이 달아주신 거 결과 해석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F 통계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표로 주면 요거를 계산해서 요 값이 나온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후 검정한 거 해석 할 줄 알아야 되고요. F 통계량에서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던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313분의 44 22.598 분의 2분의 1383.921 하면 48.972가 나옵니다. 그리고 F 통계는 아까 이 부분에 무슨 자유도인지 이건 무슨 집단합인지 이제 그런 거 설명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를 언제 사용하는지, 사후 검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가 나오면 결과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 해석 할 줄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은 교수님이 틀리게 적어 놓으셔서 이렇게 고쳐진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쳐진 강의안이 새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구 질문 주면 여기 어떤 통계 분석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요거는 보고 읽으면 아는 정도. 뭐 토시 하나까지 알 필요는 없고 아마 객관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 이게 뭐 어떤 거다 아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변수 사이의 상관 분석, 요 표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어슨의 상관 분석이 뭔지, 상관계수의 특성 나온다고 했고, 그런데 이 표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관계수의 특성은 쭉 한번 읽어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표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필요 조건 나온다고 했고,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하고 가로 넣는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영어로 된 거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영어로 된 거 나올 수도 있지만 표 굳이 해석하고 영어를 해석하는 거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해석 안 하고 그냥 뭐 제 생각에는 P값 주고 유의한 거를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계 돌리는 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를 직접 돌리지는 않고 이렇게 결과를 주면 해석하는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피어슨의 순위 상관은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요거 보셔야 되고, 연구 결과 나와 있으면 가로 안에 넣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 해석하고 가로 안에 넣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SPSS 돌리면 결과 해석하는 거 나온다고 했고, 이렇게 집합원은 안 나옵니다. 집합원은 안 나오고, 회귀 분석에서도 똑같이 연구 질문 보고 아셔야 될 것 같고, 오차와 잔차의 개념 알아야 되고, 회기식을 추정할 때 최소 제곱법으로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 계수의 특성 아셔야 되고, 회기 분석의 기본 가정, 요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잔차를 구해서 정규성 검정 실시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지 요거 한번 여기 쭉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또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잔차 3전도를 쓰는데, 이 잔차 3전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규칙한 랜덤 분포를 보여야 되는 걸 알아야 하고, 이제 요거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빈 왓슨 지수를 주면 판단하는 거, 이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차항의 등분산성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상값과 영양 관측값 주면 어떤 결과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값의 절대값을 씌운 게 3을 넘으면 안 되고, 영양 관측값은 이렇게 절대값이 2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 표에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뭔지, 뭐가 들어가는지 이거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SPSS 결과 해석 하는 거 교수님이 달아놓은 이 코멘트 이거 결과 해석하는 거 알아야 된다고 했고 이 표 채우는 부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정된 회기식 이거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시는 다른 게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예시를 보고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도 이 연구 질문 주면 어떤 통계 방법을 썼는지 알아야 되고 다중회귀 분석의 가정 이거 단순회귀 분석하고 같은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 다중공선성의 의미와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평가 방법 기준 이렇게 3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도 이제 결과를 주면 다중 공정성 의심할 수 있는 거 고르는 거 나온다고 했고 결정계수의 개념, 결정계수와 수정된 결정계수의 개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표준화, 표준화 회귀계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토시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어떤 건지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선택 방법인데 이 특성들 기억하라고 했고 여기 이렇게 특성들 기억하라고 했고 이렇게 연구 결과 안에 가로 넣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가 나오면 여기 밑에 이런 거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고 이 표를 보면 이거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했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으면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SPSS 돌린 결과 보고 결과 해석하는 거 이렇게 교수님이 달아놓은 코멘트 결과 해석 부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 주면 평가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뭐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거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SPSS 돌린 건데 이거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도 연구 질문 주면 어떤 통계 방법을 썼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고 이거 오즈하고 오즈비 계산하는 거는 다른 계산 문제는 안 나오지만 요거는 계산하는 거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런 거 계산하는 거 알아야 된다고 했고 이 로짓이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로짓이 여기에서 뭘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짓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 추정에서 최대 우도법의 개념이나 구분 같은 걸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오즈비 95% 신뢰 구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신뢰 구간 보고 유의한 거 찾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1 포함 1이라는 게 오즈비에 포함 안 된 거를 찾으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표 보고 결과 해석하고 가로 넣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까지 달아놓은 거 이제 결과 해석하는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거
연구 질문 주면 어떤 통계 방법 써야 되는지 나온다고 했고, 연구 결과 주면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가로 넣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독립변수 선택 방법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표 주면 이게 위계적 회귀 분석이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교수님이 답까지 달아놓은 거 이런 거 결과 해석하는 부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기식 쓰는 거 로지스틱 회기 분석은 이거 자연 로그 1-P분의 P 해서 이렇게 쓰는 거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ROC 곡선의 이제 개념 알아야 된다고 했고 곡선화 면적의 개념과 특성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해를 못해서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감도하고 특이도 이건 개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표 주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SPSS를 돌리면 이렇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바뀌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 잘 보라고 했고 이거 결과 해석하는 부분 결과 해석하는 부분 나온다고 했습니다. G파워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객관식 단답형 나온다고 했고 주관식은 한두 문장 정도 기술하는 거 아까 뭐 결과 해석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한두 문장 정도 기술하는 거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거 나온다고 했습니다.